네. 자, 저희가 예, 예. 예, 네. 저희가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뭐 현장에도 가고 있지만 현장 가는 것 대신 이렇게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영상 통화 인터뷰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후보님, 아이디어입니다. 네, 저희가 뭐 네,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후보님 삼선에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삼선에 도전하는 출마의 변부터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영통에서 정말로 정치의식이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영통구 시민들의 삶, 그리고 또 확장하면 국민 모두의 삶과 직결되는 그런 법안들이라든지 정책들을 쭉 같이 다듬고 또 제시를 하고 또 실천해 왔는데요. 네, 그것들을 좀 더 깊게 해서 국민들의 삶이 정말로 근본적으로 바뀌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 더 기여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네, 지금 이제 사실은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의 내습으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거의 뭐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충격 속에 빠져 있거든요. 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극복할 것인가 하는 굉장히 저는 중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사실 이번 총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선거 유세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까지 선거 유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쭉 네. 돌아보시면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느꼈던 민심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이제 제가 이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위해서 네. 잠시 지금 사무실에 들어와 있는데요. 그 전까지 유세차를 타고 계속 다니면서 제가 영통구 시민들과 나눈 대화는 이번 총선은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서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선거다. 네. 정파 간의 이해 다툼이나 정파 간의 이해 관련해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국가의 에너지를 낭비할 여유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하고 제가 다니거든요, 주로. 네, 네. 그래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선택,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모아주는 선택을 해줄 것을 요청을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인터뷰를 좀 진행하다가 사정이 현장 사정이 고르지 못하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그 현장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연결 좀 끊긴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저는 후보님. 네, 전화가 갑자기 끊어졌네요. 네. 자, 네, 죄송합니다. 네, 말씀 한번 그런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국난 극복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모아주는 선택을 해달라. 이렇게 제가 하고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국가적 이 과제 앞에서 지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들 사이에 어떤 일체감이 형성되고 있다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네. 그 말에 거부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맞다. 국난 극복을 위해서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네. 그것은 이제 사실 저희 같이 이제 선거를 이렇게 해보면은 금방 반응을 알 수 있거든요. 엄지척을 한다든지, 예. 손을 표창 밖으로 내서 흔들어 주신다든지, 또 거리를 가던 길을 멈추고 네. 손을 흔들어 주신다든지 이런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정말로 그 반응 자체가 매우 절실했습니다. 국난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자 하는 국민들의 뜻이 매우 절실하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절실함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절실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 네. 이건 후보님이 워낙 인지도가 높으셔가지고 반갑게 인사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아니고요. 네. 이제
그러니까 임대차를 타고 가면은 제 얼굴이 그렇게 먼 거리에서 잘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 예, 그런데도 예. 많은 분들이 예, 손을 흔들어 주셨고 음, 반응을 해 주신 걸로 봐서 지금 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네. 정확하게 국민들의 뜻과 일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후보님 이번 총선 지역 공약, 대표적인 공약 몇 개만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제 지역 공약은 크게 일자리하고 네. 교통 문제입니다. 음, 사실 지금 이제 일자리가 이 코로나 위기 이후에 닥쳐올 가장 큰 문제가 고용의 문제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용을 유지시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1997년 외환위기 때 정말 속절없이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일터를 떠났던 그 참담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정말로 생활 자체가 피폐해져 가지고 어떤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내몰렸던 수많은 국민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걸 절대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도 아, 마찬가지로 영통에서도 네. 특히 자영업하시다가 폐업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신중년 일찍 일자리를 그만두고 퇴직하신 분이라든지 취업이 안 돼서 아직도 이 취업 일선에 못 나가신 젊은이라든지 이런 네. 분들에게 어떻게 일자리를 지속시키고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요. 그 관련해서 이제 제가 쭉 이제 영통 현재 영통구청을 청년 이제 허브 청년 특허 뱅크 네. 이런 어떤 아주 매우 중요한 청년들이 경제적 여력이 없더라도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천동에 청년 메이커 혁신 파크라고 그래서 또 하나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 네. 그리고 광교에 바이오 스타트업 캠퍼스를 만들어서 쭉 연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청년 실리콘밸리를 조성해서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고요. 네, 네. 그다음 교통 관련해서는 매우 이제 열망이 있는 곳이 용통 입구 사거리에 이 인덕원 수원선 신수원선에 역을 설치하는 문제가 매우 이제 중요한 문제고 네. 광교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동 IC를 개선하는 문제, 이 입체화해서 개선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다른 지역도 다 연관돼 있습니다만 수서 차량 기지, 서울시에 있는 수서 차량 기지를 이전할 경우 네. 그 차량 기지가 남쪽으로 이전하게 되면은 용인 어디쯤 이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네. 됐을 경우 지하철 3호선을 저희 지역까지 연장시키는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크게 나누면은 그 정도 교통 네. 공약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경기도권에서는 교통 문제 중요하고 또 일자리 문제 이건 다 중요하니까요. 그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21대 국회에서 국회에 가시게 된다면 또 어떤 계획 이런 걸 가지고 계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국회의원이 되면서 일관되게 양극화 해소에 가장 집중적으로 역량을 투입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우리 방에 있는 보좌 네. 직원들도 전부 그 문제에 사실은 굉장히 집중했고요. 그것으로 해서 발생하는 저출생 문제, 이 음,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네.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저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이 양날개 성장 정책이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더 노력할 것이고, 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 규제 개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더 하나 이제 중대한 과제가 생긴 게 이른바 문명사적 전기를 제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네. 사실은 산업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음,
그러니까 대면하는 이런 산업, 대면에서 성장하고 융성할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이 점점 위축이 되고 네. 대면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디지털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저는 아마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찍 4차 산업 시대를 대비하면서 준비해 온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이 바이오 산업이 한국의 미래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과 그밖에 이번에도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했잖아요. 이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감염자를 동선을 확인하는데 데이터를 활용한 거거든요. 빅데이터를.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벌써 이번에 활용됨으로써 국제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감염병을 어떻게 차단했는가 하는 것은 단순히 감염병의 방역 문제가 아니라 이 이후 인류 문명사가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 하는 것과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를 저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을 줬다고 보는 겁니다. 신호를 줬다고.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대한민국이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주도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바로 저는 총선이 끝나면 이런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게 될 우리 당내 기구를 만들고 네. 당이 경제 위기, 국난 극복을 위한 체제로 완전히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일에 제가 좀 더 기여할 부분이 있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고 의정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그 야당 쪽에서는 이 폭주가 될 수 있으니까 견제를 해야 된다. 폭주냐 견제냐 선택해달라. 뭐 이런 캠페인을 좀 벌이고 있는데요.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상적으로 가는 것을 폭주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발목을 잡는 것이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그런 어떤 이 레토릭, 그런 수사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주 그냥 뭐라고 답답하게 생각해요. 예. 국민들이 이미 저 앞에 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 국면에서 어떤 길로 가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미 국민들은 판단하고 계시고 이 정부가 하고 있는 방향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힘을 갖고 그런 방향을 더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국민들은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었어요. 유세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단순히 무슨 이제 뭐라고 할까요? 폭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거의 견제 심리를 발동하겠다 하는 그런 아주 낡은 방식이거든요. 아하. 근데 아니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폭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분들의 머릿속에만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저는 결코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않을 거로 보고요. 네. 오히려 그분들이 발목을 잡을 근거를 마련해 줘서는 안 되겠다고 저는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편에 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하.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군요. 자, 네. 이제 마지막 유세 날이니까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님, 네. 저희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투표 독려 말씀과 함께 인사 말씀 끝으로 해주시죠. 네네. 오마이뉴스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이 저는 정말로 저의 얘기와 우리 박 앵커님의 이 대담이 많은 국민들께 전달이 돼서 조금이라도 판단을 하는데 기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점에 있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난 총선 4년 전에 말이죠. 제가 통계를 보니까 네. 3%차로 승패가 결정된 곳이 37곳이었고요. 1% 미만 초접전 지역이 13곳이나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지자분들 또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잠시라도 이렇게 틈을 보이시면은 그것은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1%, 3%는. 네.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장에 가시되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선택,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모으는 선택, 그래서 국난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이렇게 호소드리겠습니다. 네, 후보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광온 후보와 전화 인터뷰 화상 통화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야당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견제, 폭주냐 견제냐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표를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박광원 후보의 입장은 그게 맞지가 않다. 어떻게 폭주냐? 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상적으로 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당의 민주당의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판단이 내려지겠죠. 유권자들의 위대한 선택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